왜 다들 제인만 몰아세워? 그딴 소리 들으면 제인이 뭘 어쩌겠어. 제인의 편이 아무도 없어. 남편도, 고모도, 심지어 엄마까지도. 남편은 원래 쓰레기니까 됐어. 근데 지 새끼만 챙기느라 가 뒤통수 치는 고모에 딸을 위해 뭐든 한다는 엄마가 자식 잃은 딸한테 어떻게 겨우 한다는 소리가. 너가 이렇게 멍청한지 몰랐다니. 안 그래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는 제인에게 죽으라는 말밖에 더 돼. 그러니 제인은 생각했지. 아, 나만 없어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은호 따라 그 강물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려던 거야. 근데 그게 정말 은호가 원하던 걸까? 진짜 은호를 죽게 만든 건 누구야? 세리잖아. 그리고 그걸 알고도 입 다물고 있는 황기찬 그놈도. 그런데도 그냥 눈 감고 저승길 가려고. 아니지, 아니야. 절대 안 되지. 오히려 시원하게 양싸대기 날려주고 그 두 사람 바닥 끝까지 끌어내리는 복수 보여주고 은호 앞에서 당당하게 웃는 제인의 모습. 그게 진짜 은호가 바라는 모습 아닐까? 오늘 영상 바로 그 복수의 시작이야. 이제 진짜 멍청하게 당하는 건 여기까지야. 28화 제인의 반격이 시작된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세리랑 기찬을 어떻게 벌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줘요. 강가에 선 제인. 찬바람이 뺨을 때리고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한 발 발목이 젖는다. 두 발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밀려든다. 세 번째 발에 물은 허리까지, 어느새 가슴 아래까지 차오른다. 제인의 몸을 서서히 삼켜 들어간다. 너 때문이야. 내가 불러내지만 않았어도 네 탓이야. 그 말들이 그녀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내렸다. 하지만 이상하다. 그 차가운 물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보다 훨씬 따뜻했다. 누구보다 다정하게 자신을 감싸는 듯한 착각. 눈을 감는다. 고요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엄마? 엄마 왜 울어? 왜 여기 있어?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선명한 은호의 목소리. 제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엄마 울지 마. 나 여기 있어. 엄마 웃는 거 나 제일 좋아하는데 왜 울어 엄마? 나 그때 엄마 보고 진짜 행복했어. 엄마가 나 불러줘서 나 진짜 기뻤어. 내가 없어도 엄마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제인의 입술이 떨린다. 은호야. 물이 턱까지 차오른다. 숨이 막힌다. 온몸이 저릿하다. 이제 끝인가? 그렇게 생각한 그 순간 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엄마 울지 마. 나 때문에 울면 나도 마음이 아파. 엄마 웃는 거 나 진짜 좋아했는데 엄마 내 걱정하지 말고 다시 웃어줘. 그거면 돼.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나 엄마 옆에 있어. 항상 지켜보고 있어. 그 순간 그 말에 제인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눈이 번쩍 뜨였다. 입을 벌리자 숨이 차오른다. 죽기 살기로 팔을 저었다.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고 다리는 휘청거리고 손톱은 돌멩이에 긁혀 피가 난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은호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의 마지막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기어이 강둑 위에 쓰러지듯 올라온 제인. 몸은 젖었지만 그 눈빛은 다시 불타오른다. 그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그 눈빛이 달라졌다. 문이 열렸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창백한 얼굴은 거의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제인아. 김도윤의 어머니 정윤이. 그녀가 제일 먼저 달려나왔다. 놀란 눈으로 제인을 보고 손을 뻗는다. 얘, 이게 무슨 꼴이야? 어디 다친 거야? 물에 빠진 거니? 하지만 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어디를 보는지도 몰랐다. 겨우 버티고 서 있던 제인이 그 순간 툭 윤희의 품에 안기듯 쓰러졌다. 도윤아, 얼른 와봐. 제인이가 쓰러졌어. 도윤이 방에서 급히 뛰어나와 제인을 안았다. 그녀의 몸은 물에 젖은 종이처럼 가벼웠고 차가웠다. 체온이 떨어졌어요. 탈수도 왔고. 도윤은 곧바로 링거를 준비해 방으로 옮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줬다. 윤희는 침대 옆에 앉아 제인의 젖은 손을 꼭 붙잡았다. 괜찮아 제인아. 이제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정말 아니야.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에 제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눈물이 조용히 한 줄기 흘러내렸다.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 내 잘못 아니야. 그 한마디가 그녀의 폐에 다시 숨을 불어넣었다. 몇 시간 뒤 제인은 조용히 눈을 떴다. 창문엔 아침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은호가 준 인형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작은 속삭임처럼 말했다. 은호야, 엄마 이제 울지 않을게. 이젠 다시 당하지 않을 거야. 제인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운 건 오직 끝까지 밝혀야 할 진실, 끝내 무너뜨려야 할 사람들. 그녀의 발걸음은 그들을 향해 똑바로 그리고 단단하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점점 또렷해졌다. 은호가 그날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처음엔 몰랐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이 불러내서 자신이 죽였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 기억들을 차례차례 되짚기 시작하자 무언가 이상했다. 그날 갑자기 강세리에게 먼저 연락이 왔었고 뜬금없이 먼저 연락을 해서 은호를 보여주겠다며 약속 장소까지 정해준 건 세리였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어도 은호는 나타나지 않았고 세리는 전화도 받지 않았었다. 그 시간 그들은 지호의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세리는 처음부터 은호를 나에게 보여줄 생각이 없었던 거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그 장소를 알았을까? 제인의 눈이 흔들렸다. 그때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네? 잡았다고요? 제인의 손이 덜덜 떨렸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범인이 자수했다고요? 제인은 곧장 미친 듯이 경찰서로 달려간다. 도착한 경찰서.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 왜 그랬어요? 왜 우리 은호한테? 대체 왜?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는다. 숨이 끊어질 듯 오열하는 제인.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온다. 황기찬. 그는 잠시 멈춰 그 남자를 본다. 순간 흔들리는 그의 눈동자. 기찬은 알고 있다. 은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세리와 흥신소 남자.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는 누구란 말이지? 하지만 기찬은 이내 눈동자를 단단히 다잡는다. 입술을 꾹 다문 채 경찰에게 말한다.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낱낱이 밝혀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뒤돌아서려는 순간 은호 아빠. 제인의 손이 그의 팔을 붙잡는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온몸이 떨리고 있는 그녀가 외친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어? 우리 은호를 죽인 남자가 저 안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리 아무렇지 않게 돌아설 수 있어? 기찬은 멈춰선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비수 같은 말을 던진다. 그 사람이 정말 은호를 죽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그 아이를 불러내지만 않았더라면, 그 아이가 그 장소에 나가지만 않았더라면 저 남자의 차에 치일 일도 없었을 거다. 저 사람이 어떤 벌을 받든 너 역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 제인은 그대로 무너졌다. 소리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숨도 못 쉬고 몸이 떨려와 바닥에 주저앉았다. 회사로 돌아온 황기찬이 무표정한 얼굴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선다. 동생 나라는 오빠의 차가운 분위기에 얼어붙어 말도 걸지 못한다. 그는 곧장 호출 버튼을 누른다. 강세리, 당장 회장실로 와. 잠시 후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은 강세리가 회장실 문을 연다. 얄밉게도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걸려있다. 기찬의 눈빛이 불쑥 날카로워진다. 자수할 그 자식, 도대체 누구야? 세리는 순간 움찔하지만 금세 얼굴을 가다듬는다. 무슨 소리야? 난 몰라. 또 내 짓이지. 기찬이 조용히 이를 간다. 숨죽인 분노가 단단히 차오른다. 세리는 마침내 한숨을 쉰다. 그리고는 마치 준비된 대본을 꺼내듯 말한다. 그래, 나야. 근데 들어봐.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곧 들킬 거야. 그럼 그 순간 언론은 YL그룹 며느리, 아이 살인교사 이렇게 때렸을 거고,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회장 자리는 당신도 못 지켜. 기찬의 눈이 소름 끼치듯 가늘어진다. 하지만 세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와 속삭이듯 말한다. 그래서 내가 수사를 조용히 끝내려고 한 거야. 회사 위에서, 당신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말에 기찬의 주먹이 떨린다. 기찬은 아무 말 없이 세리를 노려본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그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이제 제대로 알겠다. 강세리가 회장실 문을 나가자 기찬은 천천히 뒤로 돌아앉았다. 책상 위엔 세리가 던진 그 말들만이 메아리처럼 남았다. 회사 위에서야. 당신을 지키려고 한 거야. 우리를 위해서. 기찬은 눈을 감는다. 지난번 자신을 죽일 뻔한 사건도 아니라고 해서 믿고 넘겼는데 지금 세리를 보니 뭐가 진짜 고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 그땐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가짜 범인을 자수시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세리를 보며 기찬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때도 정말 아니었던 걸까? 한편 경찰서에서 돌아온 제인. 온몸은 축 늘어지고 마음은 찢긴 채였다. 눈물도 이제 더는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게 현관에 털썩 주저앉아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앉아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혹시 전단지 붙인 분이신가요?
아이 사고 목격자 찾는다는 그거. 순간 제인의 숨이 멎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말,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저예요. 제가 그 아이 엄마입니다. 통화가 이어지고 제인은 급히 주소를 받아들고 택시를 탔다. 도착한 곳은 조용한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카페. 그 안에서 중년의 카페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사실 그날이요. 저도 처음엔 사고 난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했거든요. 그 트럭, 그날 오전부터 우리 가게 앞에 세워져 있었어요. 입구에 그렇게 떡하니 차를 대놔서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횡단보도 쪽만 계속 바라보고 앉아있길래 차를 빼달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였는데 갑자기 그 차가 시동을 걸더니 순간적으로 부응하고 돌진을 하더라고요. 제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돌진이요? 네, 그게 그냥 출발하는 속도가 아니었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서 튀어나가더니 꽝 하고 사고가 났어요. 바로 뛰쳐나갔죠. 근데 이미 애는 쓰러져 있고 그 운전자는 사라졌어요. 제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한다. 번호판 같은 건 혹시? 아니요. 그건 못 봤어요. 차종은 흰색 트럭이었고요. 운전자는 키가 좀 작았어요. 작고 왜소한 체격이랄까. 얼굴도 좀 검었고 피부가 거무잡잡했어요. 카페 사장의 말이었다. 제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순간 딱 떠오른 장면 하나. 경찰서에 앉아있던 그 남자. 체격은 건장했고 피부는 오히려 창백할 정도로 하했다. 그 남자와 지금 이 목격자가 말한 운전자는 도무지 일치하지 않았다. 제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왜소한 체격의 검은 얼굴. 아니야. 그 자수한 사람. 은호를 죽인 사람이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그럼 누가 저 남자를 대신 보낸 거지? 그리고 그 의문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수렴된다. 강세리. 그 순간 제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딱 맞춰졌다.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은호는 기다리던 누군가에게 고의로 사고를 당한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눈물이 한 줄기 흐른다. 은호야. 엄마가 진실을 꼭 찾아낼게. 한 발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누군가 조용히 아주 치밀하게 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제인은 이제 알게 됐다. 세상이 외면한 그날 누가 거짓말을 했고 누가 은호의 죽음을 이용했는지. 눈물로는 지켜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드디어 제인의 반격이 시작된다. 다음 화, 그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진실을 쫓는 사람, 그리고 심판을 내릴 사람이다. 은호가 정말로 바랬던 건 엄마가 울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악인들을 벌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니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인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땠어요? 제인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수해야 속이 시원할지 댓글로 다 털어놔주세요. 그럼 다음 회차 예측 영상에서 더 뜨겁게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브였습니다.